Help! I'm pre-diabetic. The Kurang Manis Less Sugar podcast goes in search of ways to avoid diabetes. We interview health and fitness personalities from Asia and the Pacific, athletes, medical doctors, allied health professionals, fitness and wellness experts, and people living with diabetes. Co-hosts Nikki Yeo and Jasmine Low chat over a cup of tea. In Malaysia, it's the teh tarik, made frothy by swift hand movements of a tea-pulling expert. But 8 teaspoons of condensed milk in 1 cup? Kurang manis ya, boss? Less sugar, please. 아시아 피트니스 투데이 팀에서는 의료실험실 과학자이자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 퍼스에 기반을 둔 R시리즈의 설립자 데스몬드 박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데스몬드 박사는 의료의 스포츠의학 프로젝트에 대해 자문한 일을 하지만 그의 실험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연구원으로서의 초창기였습니다. 천식을 앓으며 자란 데스몬드 박사는 처방받은 약물에 대한 일련의 알레르기 반응 후 건강을 되찾기 위해 과학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오늘날 그는 대학에서 여러 스포츠의학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월경주기가 알리틴 여성 사이클 선수들의 경기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시아 피트니스 투데이 코랑 메이스 팟캐스트의 공동 제작자인 자스민 로우와 니키 이오는 2019년 피서밋에서 데스몬드 박사를 만나 DNA 검사 방법, 유전학, 그리고 부모가 가지고 있던 질병 혹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성향에 대해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우리는 데스몬드 박사에게 그의 직업이 무엇을 수반하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는 의학실험과학에서의 그 연구가 적절한 바이오마커를 수집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결과가 유효하여 정확성을 제공하는 올바른 방법을 분석하는 데 특화된 분야라고 공유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의학과 스포츠 과학 프로젝트, 특히 다학직 프로젝트는 매우 복잡한 의제를 가지고 있으며 연구 내에서 여러 변수를 조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혈액 검사와 관련될 때 분석에서 얻은 결과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시간대에 적절히 표시를 하고 측정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철저히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나 팀 내 이해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데스몬드 박사는 주임 교사관이 혈액 표지를 분석하기 위한 좋은 샘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원심 분리 속도를 실험하는 프로젝트를 본 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데스몬드 박사는 그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혈관을 원심 분리할 때 특정할 분석 문제에 대한 필요한 회전 속도, 중력 등 의료 실험실에서 이미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또한 보관을 위해 체열할 때 보관 기간 내내 샘플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변수와 그 이후의 분석에서 얻은 결과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처리되는지 고려해야 할 변수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결과가 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한 다음 장기를 지시하기 위해 샘플 분석을 즉시 필요로 합니다. R스리젠에서 하는 일은 프로젝트 프로토콜을 수요하기 위해 샘플이 통계 분석되도록 보장하고 사전 분석 혈액 체열부터 분석 후 결과 제공 및 향후 분석이 필요한 경우 샘플 저장에 이르는 과정을 비용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조사관이 실제 프로젝트에 집중할 시간을 할애하고 제한된 자원을 확보하여 제한된 프로젝트의 의도가 섣불리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학실험 과학자의 작업은 전문가로서 이해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시아 피트니스 투데이 팀은 비전문가로부터 그의 작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그에게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질문과 데스몬드 박사 답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유전학과 생활 양식 이해입니다. 우리는 데스몬드 박사에게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텔레비전 보는 사람이 육상 달리기에서 가장 빠른 주자로 탈바꿈되도록 지도하고 안내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데스몬드 박사는 개입과 관련하여 대답했습니다. 이에 관해 개입을 알아야 합니다. 실험에서 그들이 소파에 누워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먹고 가능한 앉아있도록 요구하는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로는 그들이 하루 동안 엄격한 식단과 계획적인 격렬한 활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프로토콜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개입의 결과로 제시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우 다른 유전적 표현을 장려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혹은 건강한 변화를 장려하고 싶다면 그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신의 문제이고 그 이후에 얼마나 오랫동안 새로운 관습을 계속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은 경주와 같습니다. 성능을 최대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신체의 가소성을 향상시키는 경향에 관한 것입니다. 가소성은 훈련을 통해 얻어집니다. 간단히 보면 근본적인 생활 방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체의 물리적 기준의 이해입니다. 우리는 데스몬드 박사에게 그렇다면 생활방식과 식단에 대한 올바른 훈련과 개입으로 기준선을 높이고 개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데스몬드 박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과학적 관점에서만 보면 개입이지만 이는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생활습관입니다. 40세에서 65세 사이에 7만 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호사의 건강 연구에 참여하도록 선발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만성질환과 간호사의 이동 패턴 사이에 큰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더 많이 움직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유전자만이 우리의 특정한 건강 상태에 빠지게 하나요? 라고 다시 질문했고 데스몬드 박사는 이어 답변했습니다. 넓은 기간을 거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유전자가 우리를 건강 상태로 만드는 경향이 없다고 보고합니다. 따라서 우리 유전자가 우리에게 청사진을 제공하긴 하지만 우리 유전자에서 표현되는 많은 것은 실제로 매우 가소적이며 우리가 제공하는 개입을 반영합니다. 이에 관해 아시아 피트니스 투데이 팀은 한 가지 예시가 떠올랐습니다. 최근 대화에서 우리는 집에서의 습관과 문화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단순히 생리학적 또 유전자 구성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습관적인 구성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식습관, 삶, 싫어하는 것을 아이에게 강요하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가져오는 것, 먹는 것, 간식 등은 아이가 앞으로 배우고 앞으로 취할 것입니다. 데스몬드 박사는 우리가 제시한 예시에 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발견한 몇 가지 정보를 생리학적 측면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특히 외가족 조부모는 손자에게 큰 역할을 합니다. 여자아이가 할머니와의 인생에서 무엇을 겪든 그것이 그녀의 유전자 표현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그녀의 생활방식 개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항상 그녀가 품고 있는 난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난자 중 하나가 여아의 수태에 기여하면 태아가 발달하는 동안 태아의 난자도 성장하기 시작한 지 8에서 20주 후에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할머니가 어떤 생활방식 노출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미래의 자녀와 손자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데스몬드 박사에게 피트니스 개입의 종류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데스몬드 박사는 우리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운동 동작은 기본적으로 다른 양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올라갈 때는 곡선이 이동하는 동심원이 확장되고 계단을 내려갈 때는 평심원이 확장됩니다. 이것들은 반대되는 움직임이고 근육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줍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적용될 때 우리 몸에서 일정량의 에너지나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만약 우리가 그것을 더 이해한다면 피트니스에 관해 더 나은 처방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연구에서 계단 내려가는 것과 같은 움직임을 보인 참가자가 인슐린 민감 노침과 골밀도의 증가 및 콜레스테롤 감소와 같은 건강지표에서 볼 수 있는 더 중요한 이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운동이 어떻게 규범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운동을 이해함으로써 환자에게 더 효율적인 선택지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데스몬드 박사에게 가설상 게으른 사람을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사인 볼트나 니콜 데이비처럼 아주 능률적인 운동선수를 상상해 보았을 때 그들의 나쁜 습관을 가진 게으른 사람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했고 데스몬드 박사는 우리가 게으른 사람을 우사인 볼트에 가까운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개입을 제공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다고 보며 대답했습니다. 이는 세 번째, 생활 양식에 따라 발현되는 포도당 수소체 타입 4 유전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포도당 수소체 타입 4 유전자는 생활양식 유전자의 한 예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근육 수축 정도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데 이것이 충분히 활동하지 않으면 인슐린이 많이 저장되어 당뇨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위의 비디오에서 저는 학창시절의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대체중으로 69kg에 불과한 열정적인 장거리 주자였습니다. 군대에서 ACL 파열 및 반월반 부분 파열로 인해 무릎을 다쳐서 운동을 바꿔야 했습니다. 무릎 수술 후 다리의 물리치료 효과를 본 결과 체육관에서 역기를 드는 운동에 중독되었습니다. 파열되었던 ACL을 재건하기 위해 수술을 받아야 했고 발을 떼거나 목발을 짚고 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대퇴사 두근의 손실이 매우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제 자신에 대한 개입 실험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개입은 그 기간 동안 왼쪽 대퇴사 두근의 근육 활동을 최대한 없애는 것입니다.
몸이 에너지와 자원 보존의 한 형태로 근육 조직을 제거하기 결정한 형태로 보는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몇 년 한 후 저는 12% 체지방에 110kg 체중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저의 신체에 대한 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제가 그런 버프를 보임으로써 좋은 신체를 망쳤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그것은 과학 실험이었습니다. 개입과 후성 유전적 표현 사이의 상관관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제가 먹은 것과 훈련한 방법을 부지런히 저울질했습니다. 활동적인 가족 출신인 데스몬드 박사의 어머니는 말레이시아 페락주에서 달리기 선수로 활동했습니다. 그의 외할머니는 100세까지 살았고 곧 100세가 됐습니다. 건강과 운동은 그의 가족에겐 자연스러운 것인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데스몬드 박사는 자신의 훈련과 식단이 건강 지표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혈액 연구 데이터를 수집했고 자신의 신체가 자신이 하는 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평균 12%의 체지방을 유지하면서 3-4끼 식사에서 하루 8끼를 먹도록 신체를 점진적으로 훈련했습니다. 병리학 안에서 그는 높은 CK와 CKMB라는 신장 근육에 존재하는 단백질 또한 골격근에 관한 심혈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는 강렬한 체육관 훈련이 그의 혈액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CK 및 CKMB를 생성하여 작은 심장에 관한 이슈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관해 우리는 데스몬드 박사에게 이와 같이 질문했습니다. 신체가 CK 혹은 CKMD 수준에서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기 전에 사람의 기준선 또는 최대 운동 개입을 측정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운동과 과도한 운동 사이 적절한 지점이 있습니까? 데스몬드 박사는 질문에 관해 기준선과 관련하여 답변합니다. 기본적으로 생활 방식인 중재 프로토콜에 따라 기준선이 변경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프로 운동선수의 일상 중 일부는 신체와 개입에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신체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징후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받습니다.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마커의 전체 공습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운동선수의 경우 아마도 이런 혈액 검사들이 필요하지 않거나 이용 가능하지 않을 수 있지만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신체가 생활 방식 개입에 잘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보다 기본적인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검사 내용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체에 대해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좋은 지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AFT 인터뷰. 위장병 전문의이자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프란 요가나탄 박사는 포만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아이즈밈을 이용하여 설명합니다. 시드니에 본부를 둔 위장병과 간 전문의인 프란 요가나탄 박사는 매우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수학자 출신 의사로 음식이 당신의 약이 되게 하라는 철학을 사용하여 환자들이 자가치유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 환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창조적인 기술과 약 3만 명의 팔로워를 획기적으로 활용해온 프란 박사는 그의 교육 철학은 의학적인 조언이나 추천이 아니라 단순히 그의 의견일 뿐이며 오히려 과학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의견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합니다.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프란 박사는 주로 풀을 먹인 스테이크와 달걀로 구성된 자신의 식단에 대해 이야기하고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왜 눈살을 찌푸리고 오븐처럼 열을 내는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에게 뷰틸레이트에 대해 물었고 그를 흥분시켰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글리코젠이 아닌 에너지를 위해 지방을 태워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그건 다음 대화를 통해 아껴두도록 하죠. 이번 에피소드에는 공동 진행자인 자스민 씨와 니키 씨, 그리고 2화에 등장하는 의학 박사 데스몬드 메논 씨와 레슬링 선수가 되기 위해 훈련 중인 말레이시아의 거장 스탠드업 코미디언 파피 씨가 함께합니다. 우리는 함께 수많은 궁금한 질문들을 프란 박사에게 던졌고 과학에 기반을 두면서도 동시에 재미있고 비밀을 폭로하는 내용들로 가득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프란 박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쓰레기가 아닌 식단을 먹고 몸을 움직여라는 것인데 자신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도 식단에 대한 유용한 과학 게시글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에게 왜 그가 소화기 내과에 들어가는지와 음식을 당신의 약이 되게 하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철학에 대한 그의 영감, 그리고 그의 개인적인 식습관을 물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온 하지다 민족과 그들이 오늘날 어떻게 먹이를 구하는지 공유하는 현대세계의 수렵 채집 사회에 대해 하지다 민족과 프란 박사와 함께 테이블에서 논의합니다. 프란 박사는 보통 서양식 식습관을 통해 고섬유질 식단을 먹으면 과도한 섬유질이 장의 운동성을 늦추고 역류 및 팽창을 유발하며 근본적으로 과민성 장증후군 IBS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미국 고인유학자 레슬리 크럼 아이엘로 대학의 명예교수인 비싼 조직의 가설에 대해 깊이 파고들고 싶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그녀는 인류 진화 해부학 입문이라는 교과서를 공동 집필했는데 이 교과서는 화석 기록을 초기 인류들이 움직이고 먹고 어떻게 보는지 예측하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이 한입 크기의 정보를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프란 박사의 자격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팟캐스트 전문을 들으시려면 아래를 계속 읽어보세요. 프란 요가나탄 박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뉴질랜드 오타고 의과대학을 졸업한 프란 박사는 호주 왕립의과대학의 회원이자 호주 위장병학회의 회원이에요. 그는 상부 위장 내시경 및 대장 내시경 전문성을 인정받아 콘조인트 위원회에서 위장 내시경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또 그레이터 시드니의 공공부서와 민간부서에서도 수년에 걸쳐 일하면서 프란 박사는 인간 영양 분야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환자의 위장과 신진대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환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평가하는 의료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란 박사는 현재의 식생활이 완벽한 증거에 기초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믿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식생활을 의료 및 과학 분야의 최신 문헌을 통해 제공하기 위해 아주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란 박사는 위식도 역류, 과민성 장증후군, 복부 팽창과 같은 질환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장기간 약물에 의존하기보다는 입증된 높은 자격을 갖춘 영양사와 함께 식단 조절을 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매우 철저하게 접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프란 박사와의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소화할 준비가 되셨나요? 안과의사인 제임스 뮤케 박사는 제2형 당뇨병이 완화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2020년 올해의 호주인으로 선정되고 뮤케 박사는 사람들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 설탕이 든 음료에 대한 세금 시행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뮤케는 아시아 피트니스 투데이에게 호주인들의 식이 가이드라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변화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설탕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고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생활습관병인 당뇨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뮤케는 케냐에서 일을 시작한 후 남호주로 돌아와 안과의사이자 실명예방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볼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2000년에 남호주 안과연구소에서 비전 미얀마와 호주와 뉴질랜드 안과 전문의를 통해 해외 의사를 훈련시키는 단체인 사이퍼5를 시작했습니다. 설탕이 우리 출원을 방해하나요? 몇 달 전 우리는 하루아침에 설탕으로 인해 눈이 먼 뮤케 박사의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내일 한 셀은 슬프게도 당뇨로 인해 시력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사지까지 쇠약해졌습니다. 제임스 뮤케 의사는 지난해 캔버라에서 열린 내셔널 프레스클럽의 한 연설에서 환자의 눈을 제거해야 했던 것에 대해 굉장히 감동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생활습관이 좋다면 발생하지 않을 제2 당뇨병에 의해 시력을 잃은 경우처럼 누군가의 시력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력을 선물해주는 안과의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설탕의 독성은 해결될 수 있다. 인류가 역사상 처음으로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로 과식하고 영양실조를 겪었다고 그는 단언했습니다. 우리는 호주가 국경을 폐쇄한 지 3개월이 지나 2021년 3월 시드니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개인적으로 뮤케를 만났고 그는 우리와의 대화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 당분이 많은 식단을 섭취한다면 그 설탕은 태반장벽을 넘어서 아이에게 갈 수 있지만 인슐린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래의 아이 건강에 이상 발생 확률을 높입니다.
따라서 임신성 당뇨병은 큰 문제이므로 사람들은 임신성 당뇨병이 임신 초기에 발병하고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바로 되돌아온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루케는 그가 생각하는 전략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addiction, 중독, alleviation, 완화, accessibility, 접근성, addition, 추가, advertising, 광고 이렇게 5가지를 설탕 독성의 5A라고 부릅니다. 이 습관을 버리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설탕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해봤다면 그것은 꽤 불쾌한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설탕을 안 먹는 것에 성공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먹는 모든 음식은 설탕으로 가득하고 이는 설탕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당음료에 세금을 부과했을 때 멕시코를 포함한 17개국에서 구매와 소비가 줄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호주를 한번 살펴봅시다. 호주에서 설탕이 든 음료에 20%의 세금을 부과하면 약 6억 달러를 얻을 수 있어 Health Awareness Initiative에 제공할 수 있으며 호주인의 약 77%가 그의 설탕세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이 정책에 동의한다고 뮤케가 덧붙였습니다. 애들레이드에 있는 집으로 돌아온 뮤케 박사는 인식 형성에 대한 그의 지지 활동을 계속하고 음료 및 가공식품 설탕에 대한 단속과 호주의 식이지침 변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호주 성인은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당뇨병이 어떻게 호전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당뇨병은 값싸고 접근하기 쉬운 설탕, 정제된 탄수화물, 극도로 가공된 음식의 과다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대사질환입니다. 그는 씨앗기름의 위험성과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기름의 종류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호주의 식이지침은 2013년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었으며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뮤케는 건강식품의 80%가 식물 기반이라는 확실한 편견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다이아몬드 모양을 생각해냈고 설탕과 많이 가공된 곡물 고기들을 건강하게 먹는 다이아몬드의 반대쪽 끝으로 옮겼습니다. 7뉴스 보도는 제2형 당뇨병을 완화하는 데에 저칼로리 식이요법, 저탄수화물 식이요법, 비만 수술 등 3가지 방법이 성공적이었으며 이 중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가장 쉬운 해결책이라고 한 뮤케 박사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아시아 피트니스 투데이는 2020년 11월 호주 안과학회가 주관하는 웹 세미나에도 참석했습니다. 뮤케 박사는 웨비나에서 포도당 대사에 대한 이미지를 공유하며 피크타임의 만원 기차에 비유했습니다. 포도당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인슐린 수치가 올라 혈류로 포도당을 밀어넣으려고 하지만 거부 반응이 나타납니다. 몸에서 거부당한 포도당은 간의 글리코젠으로 저장되고 지방간을 생성합니다. 간에 흡수되었을 때 과당은 거의 3분의 1이 지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과당은 포도당보다 훨씬 더 독성이 강합니다. 저희 AFT팀은 치과의사 욕리링님과 함께 삐뚤어진 치아, 수면장애 및 전신건강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AFT팀은 2021년 3월 2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거주하는 치과의사이신 닥터 욕리링 씨를 만났습니다. 인터뷰는 쿠랑마니스 팟캐스트의 공동 진행자이신 자스민 러우 씨와 니키 여우 씨가 진행하였습니다. 욕리링 씨는 다양한 환자들이 더 잘 호흡하고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접근 방식으로 일하는데 이를 통해 수면 및 기도 중심 치과 의사로서의 욕리링 씨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인터뷰는 다음의 주제로 진행됩니다. 구멍을 뚫지 않는 최소한의 치과 치료, 부종교합, 수면장애 호흡 및 전신건강을 손상시키는 안면, 턱 성장 장애의 예방과 재활, 어린이와 성인 모두 해당되는 구강안면 근기능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통합치과 수면제. 이 인터뷰에서 닥터 링 씨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녀는 구강 건강을 통해 보는 전신 건강을 구강 전문 치과 의사로서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소개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일부입니다. 닥터 링 씨는 환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치아 건강을 위해 최소한의 구멍을 뚫는 비침습 치료를 시행하시잖아요.
이런 치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이 비침습적이며 왜 이런 종류의 전문 기술을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욕리 씨는 부정교합, 수면과 기도, 손상된 건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어린이나 성인의 치아가 비뚤어진 이유에는 어떤 요인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윗턱이나 아래턱이 너무 안쪽이나 너무 바깥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 차이로 인해 작은 턱을 가지고 태어나 턱 크기에 비해 치아가 과하게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비뚤어진 치아와 작은 턱을 갖는 것은 사람의 수면이 손상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수면이 손상되면 건강도 손상됩니다. 잠을 자는 시간은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면역체계가 생성되는 시간입니다. 이런 수면이 중단되면, 즉 수면 중 폐쇄성 무호흡증으로 인한 산소 부족이 유발되면 다양한 부작용으로 이어집니다. 삶의 질이 저하되고 조울증이 나타나거나 쉽게 예민해질 수 있으며 심지어 고혈압과 대사증후군 및 제2형 당뇨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치아를 수용하기엔 우리의 턱이 작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한 시간이 지나도 많은 치아를 수용하기 위한 턱 공간이 그대로라면 우리는 균형 있는 치아를 가지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나요? 치아 수에 비해 턱 공간이 너무 작은 경우 표준 관행에 의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니를 제거합니다. 그러나 닥터링 씨는 이에 대한 다른 생각을 공유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삐뚤한 치아, 턱 및 얼굴 구조에 영향을 주나요? 현대사회에는 음식을 충분히 씹지 않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사냥꾼과 채집인들이 턱뼈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온전한 치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면서 일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치료할 수 있나요? 노래치료법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환자의 배우자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환자는 단순한 상체 운동, 혀 및 얼굴 운동, 식단 변화의 치료를 받은 후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 입천장 위에 혀를 대고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혀의 힘과 코로 숨쉬는 힘, 음식을 씹는 일, 먹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소할 수 있는 행동들이 여러분의 몸을 전반적으로 나아지게 할 것입니다. 에이시아 피트니스 투데이에서는 운동치료를 권장합니다. 닥터링 씨께서 피트니스 볼 굿을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린 시절 연인과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둔 닥터링 씨는 하이킹, 여행, 테니스를 좋아합니다. 닥터링 씨는 피트니스 활동이 스스로를 깨우치는 방법이며 가족과 친구들과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호르몬으로 인해 정서적으로까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닥터링 씨의 자격 증명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 말레이시아 과학대학의 치과 외과 박사, USM 총장 금상, USM 대학 금상 및 말레이 통치자 협의회 왕립 교육 우수상 수상, 런던 스쿨 오브 페이셜 오소트로픽스에서 직교 이방성에 대한 대학원 교육 및 인증, 어린이의 2개 안면 성장 및 발달 안내에 대한 미니 레지던시, 교정 및 치아 안면 정형외과 미니 레지던시, 2개 안면 휴성 유전학, 구강 안면 심리학 연구소의 구강 심리학, MRC 오스트레일리아의 근골격계,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임플란트 교육 프로그램. 이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t's so immensely rewarding to meet with people so fired up with passion and strong purpose that when you're in their company, even an ant could feel like they could change the world. I've been in the presence of these magnificent humans and have witnessed how so amazing they are, leaving a trail of light for those who follow the path. And this is the aspiration of the Kurang Manis podcast, to bring you conversations with persons from Asia and Pacific who are world-class at their vocation and share their path to mastery, their daily habits, their new normal, and how they strive to leave a legacy for others to continue on. Join us on our next episode as we speak with yet another inspiring guest.
Could it be you, perhaps?